이렇게 해서 어쨌든 언택트 시대가 왔고 기업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긴 했지만 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채용 절차나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게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일단 기존 채용 트렌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택트 시대 이전에 제가 그 앞서 3회에 걸쳐서 강의 들은 내용들이 다 기존의 채용 방식들이었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인성, 역량, 면접. 역시 사람들이 만나. 화상 면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상 면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지금 해외에 아직 있어. 유학 중이라 지금 못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랑 지금 당장 면접을 봐야 돼.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 면접을 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거 이외에는 지금까지 화상 면접 같은 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면접이나 이런 거 역시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저걸 활용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나는 컨택 형태 면접이 계속 진행됐고, 특히 합숙 면접 이런 것들이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왜 합숙 면접이 확대되고 있었을까요? 일단 인성까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좀 같이 지내보면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을 같이 지내보면서 토론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같이 먹어보고 그 다음에 과제를 제시를 해서 수행하는 것도 보고 또 그 중간중간에 역량 면접이나 이런 것도 보고 하루 안에 혹은 이틀 정도 어떤 기업은 일주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잠깐 동안이지만 그 지원자와 오랫동안 지내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측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시간과 돈이 들지만 그래도 어떤 연수원 이런 데를 빌려서 이런 합숙 면접까지 하고 있었고 이게 계속해서 확대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게 됐죠.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더라도 최소화, 사람을 만나는 걸 최소화. 그러니까 면접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좀 멀리 떨어져서 면접관들끼리 떨어져서 하는 그런 방식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개 채용. 공개 채용이라는 게 뭐냐면 사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매년 3월과 9월에 3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또 9월 1일부터 계속해서 채용 공고를 냅니다. 시즌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취준생들은 그때 취업 준비를 다 끝내놓고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다 끝내놓고 그때 많은 기업들에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채용 설명회도 가고 다 컨택트 형태 한 강당에 모여서 채용 설명회 하고 요즘 이제 이런 것도 못하죠.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또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을 보러 어느 학교로 가죠. 그래서 한 교실에 빽빽하게 앉아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이렇게 필기시험을 봐왔습니다. 요즘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면접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거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거 시간과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직무 역량이나 이 스펙 등을 어쨌든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하면서 평가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언택트 시대를 지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좋긴 좋았지만 너무 좀 비효율적이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다른 방식도 있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혁신 포인트, 언택트 채용이라는 또 언택트 시대가 만든 이 혁신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안 만나니까 화상 면접 할 수밖에 없죠. 카메라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닌 카메라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도 강의를 할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게 너무나 편합니다. 근데 이번에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집에서 혹은 뭐 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카메라를 보고 강의하는 게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면접장에 갔을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식이 아닌 카메라를 보고 혹은 또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보고 또는 사람이 없이 그냥 기계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상당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느끼실 겁니다. 이거 적응되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랬죠. 기업들은 이제 채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기업이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채용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시 채용, 그리고 또 직무 스펙, 직무 역량을 평가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또 어떤 스펙적인 측면에서의 직무 역량을 평가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 직무 경험이 실제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어쨌든 이 갑작스럽게 이런 포인트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언택트 시대 채용 트렌드, 즉 트렌드라는 건 뭐냐면 한번 형성이 되면 그래도 몇 년간 지속되죠. 그런 걸로 이제 거의 정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적인 화상 면접보다는 AI 면접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이게 더 안전하죠, 그죠? 게다가 이 AI가 너무나 똑똑해졌습니다. 사람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더 정확하게 내리죠. 그리고 채용 실패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즉 채용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결국 수시 채용하는 것도 좀 상당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이런 오프라인 상태의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늘상 인턴을 해가면서 인턴을 했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뽑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될 것이고 활성화될 것이고, 또 직무 경험을 평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직무 경험했던 걸 쓰세요 해서 사람들 여럿이 와서 이거 사실일까 진짠가 하는 것보다는 중고 신입 뭐죠? 어떤 직무 경험을 이미 많이 했고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자체적인 비용도 많이 들지만 뽑아서 교육시키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죠. 근데 이런 비용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중고 신입을 뽑는 이게 그 대세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언택트 시대가 만든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택트 시대니까 그냥 사람이 만나지 않은 면접 방식만 바꾼 게 아니라 언택트 시대로 인해서 어려워진 기업들이 채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까지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언택트 시대에 맞는 소극적인 대처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의 시대까지 다 계속해서 비용을 줄이면서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걸 다 생각해냈고 다 완성을 시켰다는 게 바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나는 지금 뭐 1학년이니까 뭐 내년쯤 끝나면 내가 취업할 때는 다시 이때로 돌아가겠지? 절대 없을 거예요. 즉, 기업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기업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죠? 채용 비용 최소화시키면서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진짜 좋은 사람들, 우리 회사에 맞고 채용 실패도 안 하는 그 방식을 계속 고민하다가 역량도 하고 블라인드도 해오고 필기도 사고려고 바꾸고 해왔는데, 고맙게도 이 언택트 시대가 이런 걸로 바로 한 단계 점프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각의 단계들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일단 요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서류 전형 단계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죠? 역량형으로 바꾸면서 자기소개서 비중이 커졌다고 그랬죠? 그럼 자기소개서를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를 했죠? 사람을 불러다가. 근데 사람을 여러 명을 부르고 이러다 보면 돈도 들어가고 시간을 들어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심사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생각보다. 어떤 업체의 외주를 줘서 IT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 훨씬 더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오류도 없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생긴 것 같아요. 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기소개 심사. 또 특히 이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여기 플러스 IT 기술을 활용하여 이제 인간이 판단하던 거. 이 사람은 꼭 입사할 거야.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입사할 거야. 입사해도 또 오래 다닐 거야. 그리고 오래 다니면서 성과를 낼 거야 라고 판단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서류 전형 과정이 바뀌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블라인드 채용 기반의 서류 심사는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서류 심사가 인간에서 이 빅데이터나 IT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바뀔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 사이에 어떤 공공기관들이 채용 비용을 좀 더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외주를 줍니다. 아웃소싱을 시키는 거예요. 채용 과정을. 그러면 서류부터 필기 면접까지 다 어떤 외주를 맡은 회사에서 다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국가기관이 외부 업체에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다 공개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써서 외주를 맡기려고 하니까 다들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하세요. 그러면 경쟁을 해서 그 중에 우수한 업체에게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 채용 과정을 대행하는 이 과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그 채용 대행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곳에서 제안서를 제출해서 이 기회를 얻어내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겠죠. 저는 그 업체들을 심사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안서도 보고 발표하는 걸 듣고 점수 매기고 이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채용 대행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작년 2019년, 2018년, 2017년 이때와는 다르게 그 당시가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던 그 시기였는데 두 가지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뭐냐면 언택트 시대에 맞게 우리가 IT 기술을 극대화시켜서 정확도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 필기전형. 필기전형은 다 어떻게 했죠? 학교를 빌려서 예를 들어서 코레일, 삼성그룹 이런 전국적으로 10만 명, 20만 명 이런 그 필기를 보는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채용 전형, 이런 기업들은 전국에 초중고 학교를 빌려서 하루 동안 전국에서 모여서 그 언택트가 아닌 마스크도 없이 따닥따닥 모여서 수능처럼 보는 방식을 계속 하고 있었죠. 이것도 비용과 돈이 많이 들죠.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했던 게 이게 좀 이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확산되면 어떡하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젊은이들은 당연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저 필기시험을 봐야 되겠지만 저 방식이 걱정된다. 그래서 초반에 공공기관들이 선택한 방식은 뭐냐면 연기. 그거에 대체할 만한 다른 솔루션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일단 연기하자. 코로나가 잠잠해지거나 없어지면 시험을 보자. 그래서 그 코로나가 제일 처음 발생됐을 때 1, 2, 3월에 원래 필기가 치러지려고 했던 공공기관들은 방법이 연기밖에 없었습니다. 5월, 6월, 7월.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되면 또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삼성그룹이 이런 언택트 시대에 학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도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서
실제로 2020년 상반기 신입사원 필기시험을 치렀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온라인 테스트 실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되지 않으세요? 경쟁자가 각자 집에서 이 온라인 필기시험을 NCS 직업기초능력이나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컨닝을 하면 어떡하죠? 감독관들이 그 10만 명 집에 다 파견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옆에서 누가 알려주면 어떡하죠? 근데 인간들은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토플 시험이라고 아실 거예요. 토플 시험 역시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으로 치러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고개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리거나 뭐 어떤 시도를 하는 순간 바로 감독관들이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토플은 삼성이나 뭐 이런 곳에서 대규모로 치르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그 토플도 많은 인력이 보지만 사람들이 보지만 어쨌든 이런 삼성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들이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감독하는 것이 수월했을 텐데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삼성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안심을 했어요. 아, 삼성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는 일들은 없어지겠구나.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의문을 가졌던 게 감독을 어떻게 하지? 였는데 해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삼성이 해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저 좋은 방법이다. 게다가 시험장을 빌리는 비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서든 한 가지 측면이라도 지금 채용비를 줄이려고 한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학교를 빌리지 않고. 그리고 또 철저한 사전 점검 및 시스템 과부 없는 IT 기술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시까지 하면서 점검 및 감시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그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자,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런 방식 안전하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종이로 필기시험을 보는 방식에서 PC 화면을 보고 문제를 푸는 방식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2020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이 PC 화면을 통해서 필기 본 사람들이 그 뭐 신문 인터뷰나 이런 데서 한 얘기들 있죠. 종이로 볼 때랑 차원이 다르더라. 적응하는데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했죠. 근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일상화되는 이런 시험 방식 일상화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나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사고력 평가 문제 위주.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왜 지금까지는 암기력 위주. 2000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어떤 왕 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뭐 이때 만들어진 유물인데 무슨 뭐 혹은 어떤 지역에 있는 절에 있는 탑인데 이거는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뭐 백제 시대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이거 다 암기였죠. 근데 암기력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 번째 순서에서 필기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어휘력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사례를 봤죠.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은 암기력인데 그런 문제가 사라지고 오히려 평상시 실력에다가 좀 생각을 해야 채울 수 있는 어휘력 문제로 바뀌고 있다. 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근데 왜 사고력이냐? 이제 우리 인류는 요게 19만 년 그 인간이 거의 원시 상태에서 그 호모사피엔스들이 살았던 그런 시기고 요게 4차 혁명까지 1차 혁명 때부터 4차 혁명까지 오게 된 요런 시기를 제가 이렇게 간단히 나타냈고 이 이후 4차 혁명 플러스 이 역병 코로나라는 역병이 만든 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때 인류 상황과 지금 인류의 상황이 똑같다고 하죠. 이때 인류들은 지구에 나타났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났죠. 그죠? 호모사피엔스들이. 그런데 매뉴얼도 없어. 이 지구에 대한. 책도 없어.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좀 이렇게 하라고. 무기는 이렇게 만들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더운 데도 갔다가 계속해서 이동해 다녔죠. 여기를 갔더니 살만한데 맹수들이 나타나고, 여기를 갔더니 뭐 또 폭풍우가 몰아치고, 여기 갔더니 화산이 폭발하고, 그래서 전 지구 추운 곳 더운 곳을 가리지 않고 사막 이런 곳을 가리지 않고 19만 년 동안 우리가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겨낸 거예요. 지구를 차지하게 됐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세상, 또 이런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 여러분들 혹시 4차 혁명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4차 혁명 시대와 그 다음에 이런 거대한 역병이 동시에 온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본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라는 기록도 하나도 없고 알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이 당시의 인류처럼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살아야 합니다. 즉 이때 있었던 인류와 똑같이 우리의 두뇌를, 즉 사고력을 극대화시켜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인력 역시 이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들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에서 사고력 평가 문제 위주, 암기력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력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력을 좀 많이 키워야 되겠죠. 특히 아까 우리가 필기에서 봤던 통합 문제라든가 추론 문제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그 자체가 훈련이 되실 거고, 이제 면접 전형. 여기 보시면 비대면 면접 활성화, 그 다음에 AI 면접 도입 본격화, BI 면접 정착은 이건 뭐냐면 AI가 사람을 빅데이터로 평가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은 따로 저희 그 과정 중에 면접 과정이 있죠. 거기에서 또 다른 선생님이 이건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실 건데 결국 비대면 면접 활성화가 화상을 통한 거지만 요거는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 대세는 AI 면접이 대세가 될 겁니다. 요즘 AI들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똑똑해졌고 인간의 어떤 그 두뇌 구조보다 더 뛰어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시면 AI들이 스스로 예전에 그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바둑을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에 바둑과 관련된 빅데이터랑 연결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가 있었지만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들은 최근에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있는데 체스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원래 체스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냥 순수한 그 두뇌 상태 아무것도 없죠 그 안에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체스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체스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연결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체스 인간 챔피언과 그 다음에 체스 인공지능이 체스를 두는 걸 옆에서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녀석이 갑자기 저도 체스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런 게 체스예요? 저 한번 더 볼게요. 4시간 만에 자기 스스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스 챔피언, 인간 챔피언과 인공지능 챔피언과 여러 번 그 체스를 뒀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몇 승 몇 무로 끝났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AI들은 더 이상 뭐 바둑이나 체스 이런 거 시시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 한다고 그러죠. 야, 저 방탄소년단을 만든 저 방시혁, 저 사람은 천재적인 작곡가인데 어떻게 저렇게 메가 히트곡인 총 맞은 것처럼 내기의 캔디 이런 걸 작곡했을까? 저 방시혁이라는 사람의 그런
그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를 작곡할 당시의 두뇌 상태를 우리가 생화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두뇌 상태인 상황으로 우리가 패턴대로 작곡을 하면 우리도 메가 히트곡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시도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들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의 CEO들은 안심하고 일자리를, 사람이 맡은 일자리를 맡기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평가하는 이 어려운 과정인 면접관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언택트 시대에 정말 이제 사람을 안 만나는데 정말 좋은 방식이구나,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 활용은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뭐 이런 시공간적 제약을 해결함으로써 관련 비용 소모 축소되는 효과도 있죠. 면접관 주간 편향으로 인한 오류 변수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죠. 이 AI가 면접이, 그 다음에 채용 응시 데이터, 성과 데이터 연결해서 직무 적합도 판단하는데 인간이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축소하려는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던 공개 채용 이제 하지 않을 거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들을 찾는 수시 채용,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본격화할 겁니다. 중요한 건 본격화라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수시 채용 하긴 했지만 조금씩 조심조심 해왔는데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본격화. 그러면서 온라인 인재 DB 플랫폼 활성화시키고 현업 부서가 원하는 적합한 인재, 새로운 채용 평가 기준을 추가해서 직무 만족도, 적응력, 인적성 시험 폐지 또는 폐지 검토 회사 증가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공개 채용에서 대규모로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 그 인적성 시험이었는데 이제 직접 수시 채용을 하거나 또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소수로 훨씬 더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 자기소개서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고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런 거 폐지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겠죠. 그리고 채용 연계 인턴십. 지금까지는 인턴십이 끝나면 잘 가세요, 다음에 한번 우리 회사 지원해 보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뽑기 위한 인턴을 앞으로 더 많이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 부적응자 등으로 인한 조기 퇴사율 최소화 기대할 수 있죠. 이게 다 비용이에요. 비용 최소화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 경험 및 역량 중심 현실적 필요, 인재 접근성이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 채용 설명회 개최 및 시험 진행 등 공개 채용에 따른 비용 소모 최소. 이게 핵심이겠죠. 이것도 비용 얘기. 결국 수시 채용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시로 채용이 나오는 이런 공고에 대해서 잘 귀를 이렇게 쫑긋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공채가 폐지가 확산된다는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고 신입은 뭐냐면 바로 채용해서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겠죠. 다양한 직무 관련 현장 이해 및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아주 좋은 인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무 중심 과제 수행 평가 방식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논의의 결과물들이 많이 나와서 중고 신입을 효과적으로 뽑을 수 있는 방식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취업 준비를 하는 초기부터 명확한 진로 목표 수립을 하고 전략적 계획, 경험 계획 필요성, 이런 것들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중고 신입을 채용하는 이유는 빠른 조직 업무 정력 갖춘 인재 채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고, 직무 관련 교육 등에 투자하는 시간 비용, 결국 비용이죠. 지금 어려워졌다고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런 방법들을 찾아나갈 것이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중고 신입.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과제 수행 등 다양한 역량 평가 방식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 신입을 선호하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언택트 채용 핵심 포인트 및 준비 방법,
이제 AI 면접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AI 면접은 친숙해야 되거든요. 제가 면접에 대해서는 친숙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학교에서 AI 면접과 같은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경력개발센터나 이런 곳에 많이 구비를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틈나는 대로 이 AI 면접이랑 좀 친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연습 기회가 제공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객관적 면접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면접 답변 구조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역시 면접 파트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친해져라. 두 번째, 그럼 수시 채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고, 수시 채용 기업 탐색 및 적극적인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수시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기업들 역시 수시 채용에 필요한 이런 사이트나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큰 변화죠. 이런 데다 좀 등록을 좀 시켜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인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하는데, 수시 채용을 하는 방식은 공개 채용을 할 수가 있죠. 취업 포털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는 이번에 어느 부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해가지고 공개 채용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런 방식들이 많아졌어요. 직원들한테 추천을 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우리 어느 부서에서 신입사원 뽑을 테니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지인들. 그래서 추천한 사람이 입사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채용 비용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사했는데 내가 추천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취업이 됐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돈이 생겼어요. 돈이 상당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죠.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SNS 채용이라고 그러는데, 링크드인에 그런 채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부 추천을 위해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후배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학교 이름을 이렇게 쳐보면서 우리 학교 후배들 중에 여기에 혹시 등록시킨 사람 없나? 있으면 바로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력서를 등록하고 또 채용 공고 올라오는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고 신입을 채용하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다양한 인턴십 등 현장 경험 정보를 탐색을 하면서 중고 신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 경험들을 좀 간헐적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 직무를 선택해서 계속해서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용 설명회나 박람회 참여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 그리고 채용 설명회 같은 데 보면 그 자리에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훌륭한 중고 신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의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4회차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꼭 성공적인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